저희 종걸 오늘 정권 교체 열망을 받들어서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한 집단이 당직과 대선 후보마저 독차지한다면 더 민주는 덜 민주가 될 것입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더민주당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더 많다, 뭔가 좀 더 긍정적이고 풍성한 뜻을 담았었습니다만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덜 민주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나요? 일단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말렸던 이종걸의 당대표 출마 이제 강행했습니다. 네.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요. 네.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총선 직후부터 계속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계속 내비쳐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올라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워낙 이 그러니까 친노 후보들이 많은 상황에서 비노 후보까지 나가게 되면 네. 이게 개파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말렸거든요. 네. 어제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서 제가 비대위원 그만두고 이 전당대회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김종인 대표가 말렸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루 만에 그럼 안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비쳤다가 하루 만에 생각을 바꿔서 다시 출마를 강행하게 된 겁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대표로서 임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자신이 발탁한 최운열 의원, 서강대학교 교수였던 분을 이제 발탁한 건데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거를 김종인 대표 앞에 썩 보여주는 사진이 촬영된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쓴 거죠? 예, 지금 이 글은요. 이 최운열 의원이 이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한테 보낸 겁니다. 네. 네, 선배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에 대한 최고의 봉사와 정권 교체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지키면서 중원을 점령할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서 조그만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다라고 최운열 의원이 보낸 겁니다. 최운열 의원이 김상곤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거를 최운열 의원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김종인 대표에게 보여준 거죠. 네. 선배님이라고 불렀네요. 제가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광주이고 1년 선후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같이 다닌 기록이 있던데 가까운 사이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나는 최운열 의원으로서는 김상곤 후보를 학교 선후배니까 돕는데 김종인 대표도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운열 후보와 네. 최운열 의원과 김상곤 후보는 사실 그 선후배 사이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또 원래가 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런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 개인적으로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문제는 김종인 대표한테 이것을 보여주면서 특히 저 장면을 언론에 노출시켰다. 이런 것인데 지금 김종인 대표는 사실은 이 판에서 아까 그 이종걸 의원의 비노의 출마를 만류할 정도로 어차피 이 판은 친문판이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결국 이 당은 친문판이고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다시 판을 짜야 된다라고 네. 하는 쪽으로 오히려 결과가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네. 그 최운열 의원이 본인이 지지하는 김상곤 의원의 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를 들고 왔을 때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고 같이 그냥 보고 있는 이런 장면 같습니다. 야권 얘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오늘 반발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검찰이 발표했는데 기각됐던 영장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이미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네. 박선수,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검찰에서는 보강 수사를 한 후에 영장을 재청구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영장이 기각된 후에 수사를 다시 해서 재청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무리한 수사이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네. 이런 박선수, 김수민 의원을 구속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밟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하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또 이런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거사범들이 적발이 됐지만 금품수수 사례가 없었다. 네.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한 박선숙, 김수민 의원 외에 박준영 의원도 추가가 돼 있는데요. 혐의가 가장 중하다. 박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혐의가 확인이 됐다라는 게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동안 기각됐던 거 다시 한번 재청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두 사람만큼은 사법 처리하고 구속 수사를 해서 뭔가 단단히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박 전 비대위 대표는 뭐 반발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야당 탄압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좀 했죠. 그렇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 네. 지금 뭐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당에서 현역 의원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구속영장이 2번 청구됐다. 발부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 수사당국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을 상당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수민, 그동안 당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 리베이트 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깜짝 놀라키게 했거든요. 어쨌건 검찰이 수사는 계속하고 있고 어떤 결론이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저렇게 검찰에 출석했다가 기각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덜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영장이 청구될 때만 해도 당장 구속이 되면 당에 굉장히 큰 타격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 또한 또 범죄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되거나 소명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제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한시름 놓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불강 수사 후에 다시 청구한 결과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때 이상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장면 이제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던 김수민 의원의 모습까지 정리했습니다. 어쨌건 국민의당 이 사건 수사 넘기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를 좀 맞이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1, 2주 내에 많은 것들이 갈려질 것 같습니다.